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축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김승호라는 단어를 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김승호 옆에 비트마인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네요. 코인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전략 비축하고 있는 그 톰 리가 의장으로 있는 그 회사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기사가 뜨지는 않는데 수많은 블로그에서 김승호 회장이 비트마인 주식 40만 주를 샀다는데 야, 김승호 회장님까지 드디어 사셨다고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뭐 이런 이제 블로그 글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한마라는 트위터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 같은데 이분도 비트마인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이거 사신 건 이제 뭐 공식적인 얘기로 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비트마인의 주식이 약 14.8% 오르면서 야, 김승호 회장님 부자 되겠구나. 뭐 이런 글들도 보이는데 저는 의심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분이 김승호 회장이 얼마에 사셨고 본인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사셨고 왜 사셨을까까지도 제가 한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기사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에 가깝다고 추정이 됩니다. 비트마인을 사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8월 6일자로 해서 김승호 회장님의 트위터 계정을 뭐 만드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8월 6일에 이런 글을 본인이 직접 올렸어요. 최근에 한 주식을 40만 주 가까이 샀다. 뭐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은 이사회 회장, 의장인 톰리보단 내가 좀 더 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톰리가 의장인 회장의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비트마인이 있기 때문에 아, 톰리보다 그 회사 주식을 더 사시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팔란티어 보유량만큼 확보를 하려고 하고 결과는 5년 후에 알게 되겠다. 장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월 8일자로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책을 하나 올리셨는데 앞서 팔란티어 주식을 좀 좋아하는 것 같죠. 많이 들고 있어서 요것만큼 사시려는 것 같은데 팔란티어의 설립자죠. 피터 틸이 쓴 뭐 명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또 열심히 읽으시려는 걸 볼 때 자, 여러 가지 문맥상 그리고 이분은 피터 틸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테슬라도 좋아하셨지만 팔란티어도 엄청 좋아했으니까 엄청 아까 많이 사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피터 틸도 비트마인의 무려 지분의 9.1%를 갖고 있는 홀더라는 게 최근 뭐 7월 중순쯤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피터 틸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문맥상 아, 비트마인을 사셨구나. 피터 틸이 비트마인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40만 개 가까이를 샀다고 하지만 향후 5년까지 팔란티어만큼 모으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뭐 AI나 여러 가지 추정상 약 93만 개 정도를 김승호 회장님은 팔란티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분의 성향상은 100만 개 딱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3만 개, 아무튼 40만 개의 2배 이상만큼을 앞으로 모아갈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요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왜 사셨는지까지는 좀 해결이 됐죠. 뭐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것도 있고 피터 틸을 좋게 보는 것도 있고 뭐 재산의 여유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얼마에 사셨고 또 본인 김승호 회장 자산의 비중의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셨을까도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그 논란의 중심 비트마인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웬만한 밈코인 저리 가랍니다. 명함도 거의 못 내민다. 왜냐하면 3.9달러 정도 하던 게 뭐 이더리움 비축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161달러까지 이게 뭐 거의 50배를 뭐 며칠 만에 넘어버렸었죠.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꽤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톰리가 나오고 피터 틸이 나오고 김승호 회장이 나오고 해도 이 근처에 사신 분들은 나쁜 주식이겠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떨어졌다가
지금 제가 표시를 한 8월 6일자로 그 공개를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40만 개를 모았어요. 한 게 요 시점이거든요. 그럼 추정을 한번 해보면 대략 이런 눌림목 언저리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대략 뭐 32달러, 32. 몇 달러, 뭐 32 초반인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자, 하나의 매수 단가는 약 32달러. 그리고 환율은 제 맘대로 한 138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40만 개를 계산을 할 때 약 176억 원 정도를 사셨구나. 김승호 회장이 산 가격이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럼 엄청나게 많이 샀구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김승호 회장은 사실 우리랑 좀 레벨이 다르죠. 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략 한 1조 원 내외일 것이다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23년 6월 달에 정말 힘들게 키웠던 스노우폭스를 8천억 원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일본 쪽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자산도 더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냥 요것만 재산이 있다. 8천억 원만 있다고 가정을 할 때 8천억 원 나누기 176억 원을 하면요. 약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뭐 1억 원 정도 있으면 220만 원 투자를 한 거고 2억 원 있으면 440만 원 투자를 한 거니까 뭐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한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향후에 뭐 팔란티어처럼 90만 개 이상을 사시더라도 그래봤자 전체 자산의 5% 이내다. 제가 알트코인은 5% 이내로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뭐 오르고 막 더블이 되고 하면 좋은데 막 반토막 나고 막 4분의 1 토막 나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투자 마인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정도는 돼야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위험한 투자잖아요. 비트마인이라는 주식 자체가. 자, 제가 평소에 알트코인 투자해도 돼요? 누가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알트코인이요. 오를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토막이 나시면 오히려 2배 이상 사실 수 있다면 그거 당장 사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반토막이 났는데 2배 이상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부와 믿음이 있고 숙제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반토막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지금 40만 개 있고 뭐 반토막 되면 2배 이상 지금 매수를 하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최소 5년 바라보고 뭐 떨어지면 뭐 묶고 더블로 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달라드니까 그 위험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패가 어렵지 않을까. 5년을 바라보고 떨어지면 뭐 더블로 가는데 쉽지 않다. 실패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뭐 시가총액 작은 알트코인이나 이런 비트마인 같은 위험한 주식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 100% 아무 때나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김승호 회장은 24년도 8월 22일경에 그 오태민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수줍게 고백을 했었죠. 내가 비트코인을 60개 정도 모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한 0.5% 정도 모았는데 나 많이 늦은 거다. 나도 많이 늦었다. 왜냐면 예전에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21년도 폭등할 때 비트코인을 알게 됐었고 그때 즈음만 하더라도 아들이 뭐 비트코인 사도 말리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서 3년 전쯤부터 살려고 했는데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보니까 앱도 너무 어렵고 어르신들은 어렵잖아요. 그냥 주식이 좋습니다. ETF가 좋고 그래서 24년 1월 이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모으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고백했던 시점이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8월 달 우리 작년 8월 어땠습니까? 8월 5일자로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뭐 코스피가 10% 넘게 빠지고 추풍낙엽 됐을 때 이런 고백을 그 근처에 했다는 거죠. 9월도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시는 걸 고백을 하니까 사실 사람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뭐 조회수가 뭐가 안 나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청산이 나오는데 뭐 누가 60개 사봤자 아무 관심이 없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부자 형들은 매수 타이밍이 둘 중에 하나다.
완전히 폭락하고 있거나 지금 뭐 폭락하고 있는 상황 중에 고백을 한 거죠. 뭐 독일 정부 뭐 5만 개 팔았다 뭐 이랬을 때 사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 폭락이 오면 나는 묻고 더블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폭락을 했거나 아니면 폭락이 와도 2배 이상으로 맞서거나 또 물론 비중 조절도 해야겠죠. 뭐 올인을 막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매수 타이밍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더리움 포모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도 많이 오를 겁니다. 다만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참고로 비트코인은 1년 반 동안 킹왕짱 뭐 내 밑으로 다 눈 깔아 뭐 이런 시대였죠. 이더리움조차 너는 죽었다. 뭐 쓰레기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글쎄요. 근데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오늘 이제 새벽 기사였는데 아직도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아가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뭐 왜 그럴까 이런 게 타이틀 일면에 실릴 만큼 비트코인이 여전히 인기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상징적인 기사가 오늘 아침에 떴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2억 달러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게 원래 7월 중순쯤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제서야 드러난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2분기에 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 1위 대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브라운 대학도 있고 MIT 대학도 있고 많은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이 있는데 아마도 한국인들에게는 칠막칠장이라는 그 홍정욱 씨가 쓴 책이 있죠.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하버드대가 최고의 대학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하버드대가 1.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요. 브라운 대학도 1,3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매우 드문 경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하버드 기금이 참고로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기금 운용 규모가 1위입니다. 532억 불. 뭐 한 70조? 뭐 조금 넘겠네요. 근데 기금은 뭐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워낙 그 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받는 이래저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 말만 들어도 참 답답하죠. 이런 느낌으로 하는 데가 그 대학교 기금 투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징적인 기금 1위 대학, 가장 뛰어난 대학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게 이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마 하버드도 샀는데 우리도 사자. 뒤늦게 대학교나 재단이나 연기금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사나 수많은 주정부나 이런 데가 뒤늦게 포모로 따라올 가능성. 그러니까 정말 안 움직일 것 같은 사람들조차 비트코인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당분간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데나 뉴스를 틀어봐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분이 아마 발추나스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분석가들이 이제 대놓고 찬양을 합니다. 이제는 이더리움이 빛날 때다. 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나은지. 이제는 비트코인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더리움 아까 그 비트마인, 샤프링크 이런 데가 7월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1%를 쏠랑 이제 매수를 해버렸다. 이더리움 개수가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와 달리 스테이킹이 된다.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기관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차별화가 될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거 이상이다. 인터넷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다. 많은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 두 번째로 이더리움 ETF가 10빌리언 달러를 달성했다. 당연히 첫 번째 한 거는 비트코인이잖아요. 속도도 차이가 컸지만 아무튼 지금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시장 점유율도 많아질 것 같고 8월 달에도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포모가 올 만한 기사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펀더멘털 글로벌이라는 미국의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6조 원을 쉘프 등록, 물은 셀프 할 때 그게 아닙니다. 쉘프, 그 선반할 때 그 쉘프인데요. 이게 꽤나 포모가 올 만한 기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글로벌이 주식이나 본인의 채권이나 워런트나 이런 걸 SEC에 미리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 때마다 이걸 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쉘프 등록을 하면 3년간은 한 번 등록을 해놓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냥 아무 때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운용 자산을 이제 현금화를 하고 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6조 원을 마통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더리움을 산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와, 이게 뭐 엄청난 뉴스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가격처럼 꾸준히 그러나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우리 뭐 잘 안 움직이니까 재미없어서 개인미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안 사잖아요. 그러나 결국 지나고 보면 비트코인만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뭐 엄청난 폭발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대신에 뭐 지나고 나면 조금씩 계속 올라와 있는 뭐 비트코인 느낌으로 아마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블랙락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블랙락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24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비트 ETF, 이더 ETF,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요거 선언한 이후로는 다행스럽게도 현재로서는 XRP 솔라나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요 현재로서는이 없었다면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XRP 뭐 안 하겠네, 안 할 수도 있겠네, 솔라나도 안 하겠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야, 이게 얼마나 큰 힌트입니까? 그리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특히나 XRP 솔라나 개미들이 열광을 할 만한 주식들이거든요. 요거를 블랙락이 그냥 넘어가고 다른 친구들에게 너네들끼리 나눠 먹어라 한다. 자산 토크나 시대에도 둘 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럴 리는 없다. 분명히 여기도 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트 시즌으로 가는 지도, 우리 이거 정말 오래 많이 봐왔었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봐왔던 차트인데 이번에는 안 맞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산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사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이거 안 넘어가. 얘만 킹왕짱이고 얘는 죽었어 했는데 현재 큰 사이클로 볼 때 물론 작은 사이클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끝나기도 합니다만 큰 사이클로 볼 때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 그 다음 뭐가 올까요? 당연히 라지캡으로 넘어가겠죠. 인간의 탐욕대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요. 뭐 기관이 어떻다, ETF가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탐욕은 다 뚫고 내려간다. 라지캡이 결국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시가총액 작은 코인들도 물론 이제 기관들이 선호하는 것 위주로는 가겠지만 요 흐름대로 결국은 갈 것이다. 근데 반대로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만 킹왕짱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더리움은 죽었다 쓰레기다 이럴 때 사놓고 기다리니까 지금 얼마나 푸근하고 뭐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막 이제 막 오르고 있는데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또 막 뜨겁게 뭐 주말에도 포모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럴 때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요런 애들 중에 좀 재미없는 걸 사서 기다리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성공 확률이 높겠죠.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을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라지캡이 이제 또 꿈틀꿈틀 될 때 저 밑에 있는 시가총액 낮은 것 중에서 조금 쓸모가 있는 거, 기관이 채택할 만한 걸 사두면 승률이 높다. 왜냐하면 길목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뜨거울 때 사는 것보단 그 밑에 있는 거, 뭐 그 밑에 있는 거, 재미없는 걸, 이런 걸 사는 게 좋겠다. 다만 비중 조절은 철저히 하셔야겠죠. 비트 이더를 많이 가져가셔야지 이런 것도 없는데 저 밑에 있는 거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는 거를 잔뜩 사놓고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아 하면 4년 내내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그리고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험한 터널을 지나오셨다면 그들에게는 연말연시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대기 중에 있다. 이게 굴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준다면 상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간 싸게 잘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너무 심하게 오르면 조금씩 팔아서 외식도 하시고 효도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요.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마다 뭐 24년 12월도 그랬고요. 3월도 그랬습니다. 조금씩 덜어내면서 정점 근처는 아니잖아요.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 즐길 때 우리는 아나바다 했었잖아요.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받아 쓰고 뭐 다시 쓰고였나요? 고생하셨으니까 그 정도 호사 누리는 거는 저는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또 주위에서 뭐 코인으로 퇴사를 했다, 벼락 꺼지다, 영끌했다 이런 말까지는 아직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인내심 있게 기다리셔서 연말 연시 산타가 주는 선물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